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 호전 반응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4년 동안 교직을 잘 마무리했고요.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아주 재미나고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편입해서 공부를 잘 마쳤고요. 이러한 자격증들을 제가 땄는데 이 중에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특히 저한테 의미 있는 그런 자격증은 건강생활관리사, 건강코칭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우연찮게 건강기능식품으로 1년 동안 제 몸을 가지고 임상을 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 고의적으로 일부러 한번 임상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좋아졌네라고 수치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 수치도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적혈구 미성숙도 수치 정상화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요. 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수치 다 제가 검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면역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네, 면역 기능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 500 이상이 정상인데 저는 3560이 나오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암 환자분을 그러니까 카운셀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NK 세포 활성도가 40이라는 말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 면역 기능을 이렇게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면역 기능이요. 자, 이분은 제 고객님이신데요. 이제 비포 애프터 이 검사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나는 검사를 하고 1년 동안 먹어볼게 이렇게 하신 분인데 402에서 821로 이렇게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좀 더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몸은요, 네, 36.5도를 유지하려고 정말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몸속에서요. 체온 1도의 비밀. 체온에 따른 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인체, 사람은 36.5도에서 37도인 경우 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가 되고요. 우리 면역 기능이 매우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 NK 세포 활성도가 3,5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6도만 돼도 몸을 떨게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몸을 떨게 해서 움직이게 해서 열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인체의 신비 때문입니다. 35.5도만 돼도요, 알러지 증상이 일어나고 자율신경 교란이 일어납니다. 배설장애도 일어나고요. 변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저체온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병의 상태, 그게 이제 우리 35.5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35도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34도는 이제 의학적으로 저온 상태를 얘기하고요. 생명 유지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게 이제 34도이고요. 33도는 동사 직전이고요. 환각 상태가 일어납니다. 30도는 의식불명, 27도는 사망에 이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인체 부위별 생산 비율, 열의 생산 비율입니다. 골격근이 22%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골격근을 튼튼하게 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간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세포수와 체온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세포수가 이렇게 20대가 최고죠. 60쪽에. 그리고 이제 점차 또 세포가 죽어서 60대는 4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체온도 태어날 때는 37.5도까지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질환이 오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자, 현대인들은 저체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산부인과 그 간호사분이 이제 아기를 받을 때 보면은 옛날에는 아기를 딱 이렇게 손에 받으면은 정말 이렇게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저체온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가공식품, 환경 독소, 과도한 약물, 바이러스, 세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영양소를 굉장히 빼앗아 가죠. 네, 스트레스, 가공식품, 환경 독소, 과도한 약물과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체온은요, 면역력과 신진대사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체온 1도가 상승이 되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하고요. 네, 체온 1도가 저하가 되면 면역력이 네, 30%가 저하가 됩니다. 네, 아까 체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체온 1도가 저하가 되면 신진대사율은 15% 감소가 되고요. 또 체온이 35도 이하가 되면은 신진대사율이 50%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때 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요. 고도 비만을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고도 비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홍동조님의 37도 건강학에서 보면은 질병의 원인의 90%를 저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저체온이 굉장히 많고 질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저체온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영양이 좋은 기능식품, 건강 기능식품,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바로 저체온이 고체온이 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혈행이 좋아지면서 호전 반응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에너지의 66%가 바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네, 그 외부적인 체온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다 합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열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면은 세상의 모든 병을 고쳐보이겠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열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 몸에 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좋은 건강 기능식품은 힘만 나는 것이 아니고요. 호전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명현 반응, 자연 치유 반응, 재생 반응, 체온 상승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체온 상승 반응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환경 독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그리고 또 가공식품 여러 가지의 약물 과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냉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열을 발생해서 밀어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건강 기능식품은 혈행을 좋게 하기 때문에 네, 열을 잘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열이 나면 몸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폐물과 독소를 밀어내면서 새로운 세포가 기능을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호전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진짜로요, 좋은 건강기능식품은요, 반드시 호전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몸이 제대로 이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간. 모든 것은 간으로부터 질병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간이 발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발열 기관인데 발열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발열 기관으로서 이제 발열을 하면 이때 갑상선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죠. 자, 37.2도가 간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7.2도를 유지해야 1000가지의 효소를 방출해서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고 해독하고 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양식품을 섭취했는데도 흡수가 잘 안 된다면 먼저 우리는 간을 꼭 의심을 해야 되고요. 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은 건강 기능식품을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좋은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몸의 혈관을 정화하고 혈행을 좋게 하죠. 그럼으로써 체온을 상승시켜서 체온이 올라가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통증과 발열이 되는 그러한 호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전 반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체가 좋은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몸의 생체 기능이 조절이 되고 체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세포가 되살아나면서 생기는 불편한 현상. 이게 이제 호전 반응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우리가 약을 복용하고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은 낫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어오는 그런 화학 약품은 절대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죠. 네. 자,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알아온 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으려면 일정한 호전 반응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제 그림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증상으로 본 건강식품 호전 반응 역시 홍동조 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현대인은 역사상 먹을거리가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덕분에 우리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입으로 밀어 넣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개인의 체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면 심각한 영양 불균형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탄단지의 과잉 섭취 반면에 이것을 촉진하고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매일 충분한 양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어도요. 땅의 산성화로 인해서 미량 원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도 우리 몸속에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인 대안이 바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건강식품을 먹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식품에 함유된 영양이 인체 내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때 비로소 호전 반응이 뒤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호전 반응 없이는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식품 섭취의 호전 반응은 인체에 나타나는 행복한 메시지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그 호전 반응을 내 몸속에서 독소가 배출되고 있구나. 내 몸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이거를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강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결국에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 호전 반응 없이는 그 어떤 치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3년 차 먹고 있는데요. 3년 차 먹으면서 제 몸으로 직접 겪은 호전 반응을 제가 제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은요. 건강기능식품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인제 우리가 혈행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주고 체온을 올려주면 노폐물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인제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려면 당연히 통증이 있죠. 그리고 열을 발생을 해야 노폐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올라가요. 내 몸을 깨우는 거죠. 근데 약은 그냥 통증을 가라앉히고 잠시 증상을 내리고 내 몸을 그냥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당장의 통증을 진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은 모두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토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은 영양 기능 건강 기능 식품을 먹이면 구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에 있는 독소를 그냥 그 즉시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호전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찌꺼기를 그냥 모두 싹 빼내니까요. 네. 자, 그 구토를 하고 나면 또 너무 신기하죠?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위장의 건강을 회복시켜줘요. 그 구토는 위를 청소하는 호전 반응이며 구토 이후에 놀랍도록 소화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심장의 두근거림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이거는 건강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액이 정화되고 혈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심장 박동수가 그래서 갑자기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귀인데요. 방귀는 정말 인제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좋은 그러한 배출 방법인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방귀는 장에 독소가 배출되는 것이고요. 좋은 건강식품을 먹으면은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 나는 방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말 냄새가 없는 그런 가스가 나오는데 그럴 때 굉장히 속이 편안하죠. 자, 장에는요, 400 종류에 달하는 100조 개의 이상의 그 미생물이 1.5kg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은 원래 15% 15%고 중간균이 70%인데 이제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중간균은 유익균으로 할 수도 있고 유해균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0.1%만 많아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80%, 유해균이 20%일 때 우리는 변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루에 1회, 네, 3분 이내에 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오래 앉아 있거나 가늘게 변을 보시는 것은 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다음에 소변에 거품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근데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혈액이 정화돼서 노폐물이 분해되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의 거품은 굉장히 좋은 그런 호전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산성화된 체질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변비인데요. 변비는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면 체온이 오르면서 숙변이 발효가 돼요. 따뜻하게.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이때 인제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이러면은 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변비는요, 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을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독소가 뇌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변비는 꼭 고치셔야 합니다. 다음에 손발이 가려움과 저림인데요. 이거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호전 반응이에요. 그래서 손발 끝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끈적한 혈액으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을 막아서 혈관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가 손으로 가서 그 부위를 긁어서 이제 마찰을 해서 열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네, 신기하죠? 다음에 눈에 충혈되고 눈곱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건 눈이 좋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그런 호전 반응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눈에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들까지 끝까지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노폐물이 밀려 나오면서 충혈과 눈곱 그리고 안통을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눈은 루테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들어오면 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충혈되고 눈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인데요. 가장 어려운 그런 그 호전 반응이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 같아요. 특히 인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제 간이 좀 이렇게 냉해져 있는 사람들 굉장히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간에서 독소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피부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디톡스, 그러니까 피부에 가렵다, 발진이 일어났다, 두드러기가 일어났다, 뭐 이런 증세들은 간에서 디톡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제 이어서 계속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인데요. 간이 내뿜는 효소는 천여 가지 37.2도를 유지하면 천여 가지의 효소를 내뿜어서 우리의 대사 활동을 신진대사 활동을 이렇게 촉진을 시켜 주는데 이게 간이 식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해독을 하지 못하니까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서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간의 독소는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갈증. 갈증은요,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갈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평소에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갈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체내에 그래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소를 이렇게 영양소들이 활동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네. 바로 인제 실제로 그 몸속에서 예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보유하는 거죠. 왜냐면 영양소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몸속에 있는 물을 보유를 하게 되니까 인제 더 "물을 더 넣어 달라."라고 하는 신호로 갈증이 일어나고요. 부종도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의 호전 반응으로 부종이 또 잘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체의 수분 평형은 뇌하수체에서 관리해요. 근데 갑자기 영양이 쫙 밀려 들어오면 뇌하수체는 수분을 사용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수분 배출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도 잘 안 나가고 재흡수를 막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인체에서 늘어난 수분으로 인해서 잠시 부종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졸림은 인제 차가웠던 대장이 따뜻해지고 간에 그 병든 세포가 이제 새살가리를 하면서 영양분을 뇌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린 것이니까 졸릴 때는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고요. 또 불면증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신경과 근육에 붙어 있는 노폐물들이 막 움직이면서 다른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불면증이 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다음 설사요. 설사는 몸에 냉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디톡스를 할 때 이게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냉을 빼내는 것이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혈액 오염이 설사로 배출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인은 영양 결핍의 시대죠. 탄단지 많이 먹고 있지만 네, 실은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현대인은 숙명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나 환경 독소, 불면, 그리고 설탕, 액상 과당들은 비타민 C, 비타민 B, 마그네슘, 크롬,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시킵니다. 얘네들이 있어야 이거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빼앗기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우리 항산화 효소는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 네, 이런 것들을 드셔 주셔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이 드셔줘야죠. 네, 이렇게 이제 85세 같은 경우는 발목까지 있으니까 나머지를 좀 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항산화 영양소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에스더 그 인제 그 이 책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죠. 근데 올해는 굉장히 심각한 환경 오염과 화학 약품 사용으로 식품 속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고갈된 지 이미 오래다. 50년대는 사과 한 개에 철분이 다 들어 있는데 지금은 26 개를 먹어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현재의 보건 의료 기관들에 대해서 인제 맹신을 그만두어야 된다.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예 안 먹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 질병의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수술은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건강 관리는 내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인간은 산소와 영양소로 살고 있는데 네, 비타민 미네랄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우분들은 정말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드셔야 돼요.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정구체가 없는 도핑 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네. 자, 현대인들의 음식에는 필수 영양소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영양 보충제는 그래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복용하는 영양제가 체내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NT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포까지 가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영양소 전달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 보고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체온 상승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좋은 건강식품을 드시면 네, 나의 혈행을 도와서 체온이 상승이 되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다소 불편한 현상, 통증과 열을 유발하는 현상, 요게 바로 호전 반응인데 이것은 체온 상승 반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먹었는데 뭐 이런 더 아프지 않고 이런 호전 반응이 없고 그러면은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정말 좋은 제품은 호전 반응이 있고 호전 반응이 있어야 병의 원인을 고쳐낼 수가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